오늘 여러분에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루 참으면 내일 10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5초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10만원을 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10만원을 골랐을까요? 다시 5초 드리죠. 사람들이 10만원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할인율이 1일당 2%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더 기다리게 하는 값과 10만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더 이자를 높게 쳐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2,000원이 아니라 15만원을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더 기다리겠죠. 이자를 높게 쳐줬으니까요. 자,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날짜를 바꿔서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은 365일 뒤에 10만원과 366일 뒤에 102,000원 중 어느 것을 받고 싶습니까? 쉽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366일 뒤에 102,000원을 택합니다. 1년이나 더 기다렸는데 하루 더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비논리적입니다. 첫 번째 상황에서 하루 더 기다리는 게 싫다면서요. 2,000원을 더 받기 위해 하루 더 기다릴 의향이 있다면 왜 지금은 안 그럽니까? 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처드 셀러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선택해야 하는 경우 손안에 든 한 마리 새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를 현재 편향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대부분의 상장기업 CEO와 주식 투자자들 역시 무의식적으로 현재 편향에 치우쳐 단기 성과를 추구하죠. 이는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기 성과주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CEO에 따르면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능력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90%나 확신할 때에도 최소 절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향을 거의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나일강의 길이, 모차르트의 출생 연도, 아프리카 코끼리의 임신 기간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유명한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은 모차르트가 언제쯤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모차르트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기간을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는 1700년에서 1750년 사이에 태어났을까요? 그렇게 90% 이상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확신했다면 틀렸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에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1992년 코넬 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경영학 교수 2명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흥미롭게도 2,000명 이상 중에서 99% 이상이 이 구간을 굉장히 협소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구간을 말하라고 했으면 그냥 한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피험자 대부분은 문제를 절반도 못 맞췄어요. 본인들은 90% 이상 확신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처럼 합리적인 선택을 가로막는 많은 오류들과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멍청해서 그런 거라고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가장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직업군은 아마도 판사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200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판사에게 주사위를 2번 던져서 기록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주사위는 3이라던가 9만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주사위에 3이 나온 판사들은 본인도 모르게 평균 5개월형을 선고한 반면 9가 나온 판사들은 평균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무 관계없는 임의의 숫자조차 엘리트들의 판단을 왜곡해버립니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손실이 크면 클수록 이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합리화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은 음식을 주문해서 억지로 다 먹은 적 있습니까? 영화표를 샀다는 이유로 재미없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 적 있습니까? 주가가 이미 떡락해서 회생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장투라고 합리화한 적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매몰 비용의 오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들은 프랑스 최고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과도 공저를 쓴 바 있는 올리비에 시보니의 저서 선택 설계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유료 광고입니다. 잠깐만 광고할게요. 저자는 우리는 천재들을 모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절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재를 모방하려고 하는 열정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라는 성향에 의해서 강화되는 오류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성공한 기업보다도 파산한 기업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이 살아가며 실패했던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끝. 많은 사람들은 현상을 유지하고 이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결정하지 않는 쪽을 편하게 여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10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은 100억 중에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남은 돈을 투자할 겁니다. 정상적인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두 명의 경제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유산이 이미 특정 포트폴리오로,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 가상화폐 등으로 투자되어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받은 유산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대로 있기를 원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또 편하게 살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자기가 이제 뭐 서포크 학부를 나온 엘리트도 아니고 강남의 유명한 전문이라던가 아니면 변리사라던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고 그 어떤 도전도 하지 않으면서 투자가 잘 되길 바라고 미래가 밝길 원하죠.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모른 채로요.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주커버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